힐링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26년 6월 18일 미국 증시 오늘 금리 인하 기대가 완전히 꺾였고요. 시장이 다시 연준을 무서워하기 시작한 하루였습니다. 다우지수 0.98% 하락한 51,492에 마감했고요. S&P 500은 1.21% 하락한 7,420, 나스닥은 1.34% 하락한 26,021에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반도체만 올랐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38% 상승한 13,477을 찍었고요. AI 반도체 지수는 1.91% 오른 2,644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브로드컴이 많이 올라서 AI 반도체가 더 올랐고요. 또 VIX 공포지수 FOMC 발표 이후에 급등하면서 12.37% 급등한 18.44를 찍었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 장 초반까지만 해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는데요. 최근 미국과 이란 간의 긴장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국제유가가 지금 안전되는 상황이고 또 스페이스X 상장 이후에 이어진 위험자산 선호가 시장을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었고요. 하지만 장중에 발표된 FOMC 결과와 새로운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늘 시장의 핵심 단순히 금리를 동결했다가 아니죠. 문제는 동결 자체가 아니라 그 뒤에 나온 메시지였는데요. 연준은 이번 성명에서 경제활동이 여전히 견조하고 생산성 증가와 자본 투자가 강하며 고용도 노동력 증가 속도에 맞춰서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에 물가는 여전히 2%의 목표치보다 훨씬 높고 특히 에너지 등의 공급 충격이 물가 상승을 자극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번 결정이 12대 0으로 만장일치였다는 점입니다. 즉 시장이 기대했던 메시지, 전쟁 리스크가 완화됐으니까 연준이 다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실제로 연준이 준 메시지는 정반대였고요. 우리는 아직 물가를 잡았다고 보지 않는다. 오히려 필요하면 금리를 다시 올릴 수도 있다. 이게 오늘 증시 급락의 본질입니다. 또 이번 FOMC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 점도표였고요. 연준의 최신 경제 전망에서 2026년 말에 기준 연방기금 금리 중간값 3.8%로 제시됐고요. 3월 전망의 3.4%보다 높아졌죠. 쉽게 말하면 3개월 전만 해도 시장은 언제 내리느냐를 고민했었는데 이제 연준 내부에서는 올려야 할 수도 있다라는 쪽으로 무게가 이동한 겁니다. 오늘 시장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 새 연준 의장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첫 FOMC였기 때문인데요. 워시 의장은 이번 점도표에서 본인의 금리 전망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워시 의장은 기존의 점도표와 포워드 가이던스 방식에 오래전부터 비판적이었던 사람이고요. 이번 회의 이후에 연준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재검토하는 태스크포스도 발표했습니다. 시장이 앞으로 연준이 예전처럼 친절하게 우리가 언제 금리를 내릴 것 같다, 언제 올릴 것 같다 라고 자세히 안내해주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받아들였고요. 진짜 본인의 말 그대로 바로 이번 회의부터 적용을 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난 몇 년 동안은 시장은 연준의 말에 굉장히 많이 의존해왔죠. 점도표와 기자회견, 성명 문구, 파월 의장의 표현 하나하나를 보고 주가가 움직였었죠. 그런데 워시 의장은 시장인 연준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맞히려 하지 말고 경제 데이터를 보고 스스로 가격을 매겨야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낸 거죠. 이건 시장의 입장에서는 불확실성 확대죠. 연준이 친절하게 내비게이션을 이제 키지 않고 끄고 이제부터는 투자자들이 직접 살 길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오늘 S&P 500의 11개 업종 FOMC 이후에 모두 하락했고요. 특히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종은 약 3% 정도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했고 산업재가 약 0.1% 하락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잘 버텼습니다. 지역은행도 압박을 받았는데요. KBW 지역은행 지수 1.8% 하락했고요. 주택건설 ETF도 2.3% 하락했습니다. 금리 상승은 은행 중에서도 지역은행과 부동산, 주택, 리츠에 특히 많이 부담을 줍니다. 또 오늘 개별 종목 중에서는 스페이스X가 중요했는데요. 며칠째 아주 핫하죠. 상장 이후에 계속 강한 흐름을 보이다가 오늘 4.9% 하락하면서 상장 이후에 첫 하락을 기록했고요. 최근 스페이스X는 단순한 우주 기업이 아니라 우주 인프라, 위성, 인터넷, AI 인프라, 데이터 전송 인프라 기업으로 재평가를 받으면서 엄청난 관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신호가 나오자 아무리 좋은 성장 스토리를 가진 기업도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 압력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미국 경제 자체는 아직 강하죠. 오늘 발표된 미국의 5월 소매 판매 전월 대비 0.9%나 증가했고요. 시장의 예상보다도 훨씬 강했습니다. 전년 대비로는 6.9%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미국 소비가 아직 탄탄하게 버티고 있다는 뜻인데요. 특히 자동차, 온라인 판매, 휘발유 판매 등이 영향을 줬고요.
물론 이 숫자들은 가격 상승 효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매 판매는 물가를 조정한 실질 지표가 아니기 때문이죠. 연준 입장에서는 소비가 무너지고 있으니까 빨리 금리를 내려야 한다라고 말하기는 더 어려워진 데이터입니다. 이게 오늘 시장의 딜레마인데요. 경제가 너무 약하면 기업 실적 걱정 때문에 주식이 흔들리죠. 그런데 경제가 너무 강하면 연준이 금리를 내리지 못해서 또 주식이 흔들립니다. 지금 시장은 바로 그 중간에 있는데요. 경기는 무너지지 않았고요. 소비도 잘 버티고 있고요. AI 투자는 여전히 쭉 계속되고 있고요. 하지만 물가가 높고 에너지 가격 충격이 남아있고 연준이 다시 매파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좋은 뉴스가 나쁜 뉴스가 되는 구간으로 다시 들어온 거죠. 오늘 국제유가도 중요한 변수였고요. WTI는 지금 74.7달러 기록 중입니다. 이제 미국과 이란의 합의 내용이 슬슬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언론 보도로 전해진 MOU 제5조에는 이란은 페르시아만에서 오만해로 또는 그 반대로 향하는 상선들이 60일 동안 아무런 비용 없이 안전하게 통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할 것이라며 양측의 본 협상을 하는 60일 동안만 해협이 무료로 통항된다는 내용을 적시했습니다. 일단 오늘부터 호르무즈 해협은 개방됐고요. 다만 60일만 무료이고요. 이후에는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이란 측에서는 발표한 건데요. 미국 측에서는 당연히 통행세를 받지 말라고 계속 주장할 테고요. 추후 협상을 통해서 중동 상황은 또 언제든지 급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을 계기로 이란은 이제 자신의 앞바다인 호르무즈 해협의 엄청난 힘을 제대로 알게 된 거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지리적인 이점을 분명히 활용하게 될 테고요. 기름값에는 더 머리 아픈 상황이 하나 더 생겼네요. 그러면 앞으로 시장 무엇을 봐야 할까요? 첫 번째는 금리 변화 기대인데요. FOMC 이후에 시장이 9월 또는 10월에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더 크게 반영하기 시작했고요. 두 번째는 10년물 금리가 4.5% 부근을 넘을지입니다. 10년물 금리가 4.4에서 4.5% 위로 올라갈 때마다 성장주 밸류에이션에는 분명히 부담이 커지겠죠. 또 세 번째는 스페이스X와 AI 인프라 주도주의 수급인데요. 최근 시장은 스페이스X의 상장, AI 인프라들의 투자 확대, 나스닥100 리밸런싱, 또 반도체와 메모리 수요 기대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굉장히 핫해졌죠. 그런데 금리 부담이 다시 커지면 시장은 좋은 기업과 좋은 주식을 구분하기 시작할 테고요. 좋은 기업이라도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오른 주식은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흥분해서 따라가는 구간이 아니라 장기 성장 스토리에는 인정하되 분할 접근과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구간입니다. 네 번째로는 연준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인데요. 워시 의장의 점도표에 본인 전망을 제출하지 않겠다는 것, 상징성이 매우 큰데요. 앞으로 시장은 연준의 말보다 실제 데이터를 더 크게 봐야 합니다. 과거처럼 파월이 비둘기파적으로 말했다, 매파적으로 말했다 이렇게 문구 하나하나를 보고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라 물가와 고용, 소비, 유가, 임금, 기대 인플레이션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하는 시장이 된 겁니다. 힐링가족 여러분, 오늘 시장을 보고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죠. 다만 오늘 하락은 무시할 수 없는 신호입니다. 지금 시장은 전쟁 리스크 완화와 AI 성장의 기대감만으로 계속 오르는 장이 아닙니다. 이제 다시 금리와 물가, 연준의 정책 경로가 주가를 흔드는 구간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 우리가 해야 할 일 딱 세 가지인데요. 첫째로 장기 성장 산업은 계속 봐야죠. AI 인프라, 반도체, 메모리, 데이터 센터, 전력, 또 우주 인프라는 하루 조정으로 끝날 테마가 아니죠. 다만 둘째로 밸류에이션은 이제 더 신중해져야 하는데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다시 살아난 만큼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은 분할 접근이 필요해졌습니다. 셋째로 ETF 중심의 장기 투자, 분산 투자는 여전히 유효하죠. S&P 500과 나스닥 100 같은 지수 투자, 또 반도체와 AI 인프라, 여기에 배당 ETF 같은 것들, 자기 성향에 맞게 나눠 담는 전략을 단기 금리 충격을 버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장이 다시 오늘 현실을 제대로 확인한 날인데요. 연준이 곧 도와줄 것이라는 기대는 이제 거의 사라졌고요. 물가가 잡히기 전까지 금리는 쉽게 내려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냉정하게 다시 확인한 하루였습니다. 실시간 상황 볼까요? 녹음 시간 기준으로 오전 11시 7분이고요. 코스피는 0.62% 오르면서 지금 9천 직전에 와 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죠? 코스닥은 2.7%나 하락 중이고요. 미국 S&P 500은 0.93%, 나스닥 100은 1.4%, FOMC가 이제 발표되고 불확실성이 해소된 건가요? 크게 오르는 중입니다. 증시 브리핑 이것으로 마칩니다. 힐링가족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 언제나 함께 응원합니다. 파이팅!